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정익채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조달과 공공구매를 먼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란 무엇인가, 또 다음 챕터로 판로지원법에 의한 공공구매 제도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판로지원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조달과 공공구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 그리고 조달청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정부 조달의 주요 가치인 가격, 품질에 초점을 맞춰서 공공조달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관점에서 정책의 효율적인 대상 지원 그리고 정책의 효과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격 품질보다는 육성 그리고 보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밑에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법령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을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조달청이 같이 하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 주요 법령을 보시면 판로지원법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단독으로 많은 공공구매 지원 제도를 담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중기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적용 법령은 우리가 공공조달과 따로 있지 않고 공공구매와 공공조달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일반적인 내용 절차법인데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의 조달 행정에 관한 내용과 어떻게 하면 조달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격과 품질을 생각하면서 구매 담당자가 구매할 것인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여성기업 지원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구매 담당자가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장애인기업 제품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나와 있고, 장애인 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장애인 기업 제품을 일정 부분 구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최근에 법제화가 되었는데요. 중소기업 창업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기업이 만든 제품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효율적인 공공구매를 관리하고자 공공구매 지원 관리자를 법령에 근거하여 각 공공기관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지원 관리자의 역할은 공공기관의 계약에 있어서 구매 계획부터 계약 방식까지 이 모든 적절성을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법률 제21조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5조 2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기업 업무 관련 담당자들을 공공구매 지원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 요령에 고시로 담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관련하여 용어를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1월 달에 많은 업무 인계가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포함이 돼서 중소기업자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제품의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물품도 포함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 용역도 포함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제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역시 우리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재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로지원법 2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정의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까지 모두 공공기관이고요. 여기에 더하여 특별법인, 중기중앙회, 농협중앙회, 상공회의소 등까지도 공공기관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까지 공공기관에 포함이 돼서 최근 856개가 공공기관으로 구매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판로지원법에 의한 공공구매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 제도가 판로지원법에 들어있는데요. 크게 구매목표 비율 제도, 그리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그리고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제도,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금 중분류로 나누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제도는 이 다음에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가 있고 기술개발 제품 구매 목표, 그리고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목표, 마지막으로 창업기업 제품 구매 목표까지 우리 판로지원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는 먼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중기부가 3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고요. 올해 632개의 제품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부가 직접 생산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공사를 할 때 사셔야만 하는 하드웨어적인 물품을 공사용 자재로 부르시면 되고, 직접 구매는 시공사에 맡기지 않고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한다.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이행 능력 심사는 일반적인 첫 슬라이드에서 계약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기재부와 조달청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특이하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라는 고시를 통해서 계약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큰 테마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약 금액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중소기업과 우선 조달을 해주십사 이렇게 한 제도이고요. 소기업 우선 조달 역시 금액으로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 우선 구매 대상 제품을 중기부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8종이었다가 올해부터 13종이 되었습니다. 역시 3년에 한 번씩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어떤 군을 중기부가 지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를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혁신 제품 시범 구매와 많이 혼동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개발 제품 13종 전체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구매한다.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3종에 하나 포함된 대표적인 인증이 성능 인증입니다. 우리가 전담 기관을 통해서 성능 인증을 해주고 그 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생긴 제도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과제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혁신성장 과제, 소재부품 과제, 기술융합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창출 과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구매 총액 중 50% 이상은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총 구매액에서 반드시 50% 이상은 중소기업이 만드는 제품으로 구매를 해야만 법을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13개 종에 대해서는 그 물품 가운데서 15% 이상, 여러분께서 사시는 총 파일을 보시면 물품 용역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물품의 15% 이상이 여러분께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품의 15% 이상은 여러분께서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한다. 이 제도이고요.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 다른 또 장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과 용역은 총 구매액, 그러니까 물품 총 구매액, 용역 총 구매액의 5%, 그리고 공사는 공사 총 구매액의 3%를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는 공공기관 구매 총액,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모든 총액의 1%가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되어야 한다. 이 제도이고요. 창업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는 역시 공공기관 구매 총액에서 8%가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되어야만 한다. 이 제도입니다.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은 잠깐 서술을 하였는데요. 국가기관, 그 다음에 기초단체까지 모두 포함이 된 이런 큰 광범위한 내용의 공공기관이다 보시면 됩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오는 것 중에 일부 빠져있는 기관들에서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물론 향후 포함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국무회의에 보고가 된 856개 공공기관의 리스트에는 들어있지 않은 기관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기관은 47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광역지자체는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34개,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죠. 공기업, 준정부 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349개, 지방공기업 159개,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35개, 특별법인 6개까지 해서 모두 856개 기관이 22년 4월에 구매 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매 실적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법에 이제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또 공공기관에서 문의가 오는데 시간상 그리고 어떤 체계상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다라는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1월 31일까지 반드시 초안이라도 공공구매망을 통하여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년도 구매 계획도 같이 작성하셔 초안 상태일지라도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 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은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이 856개 플러스에서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연 어떤 보조를 받은 기관, 사립학교까지도 기술개발 제품은 우선 구매 대상 기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기관이 3만여 개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최상위 공공기관은 856개고 거기에 소속기관, 하위기관, 산하기관 등까지 포함이 돼서 3만여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하단에 보시면 점점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대상이 되는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간 빠져있던 공공기관들도 이 파워포인트를 보고 계시다면 내년부터는 실적 제출을 하지 않으셨다면 23년에는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는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서 1월 31일까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입찰과 계약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공공조달과 공공구매는 나누어져 있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기본 계약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과 비경쟁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경쟁은 일반 경쟁 방식이 있고 제한 경쟁 방식, 지명 경쟁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지 않는 방식은 수의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 경쟁은 모든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들이 들어오는 경쟁 방식이고요. 제한 경쟁은 특정 설비를 가진 자 그리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처럼 중소기업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제도를 설명드렸는데요. 일정 금액 미만으로는 중소기업자만 들어오도록 제한을 하는 제도가 이 제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명 경쟁 방식은 특정 다수의 경쟁 입찰 참가자를 이렇게 지명을 하는 경쟁 방식이고요. 특수 기술과 실적을 가진 자로 제한하거나 어떤 KS 표시품 등 이런 특정한 대상을 지명을 하여 경쟁을 붙이는 입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경쟁 방식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어떤 대상과 어떤 제품들을 수의계약으로 사시는 계약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과 직접 생산 확인 제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제도인데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는 과거 2007년 이전에 단수제도라는 단체 이제 수의계약 제도에서 그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로 바뀐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종의 경쟁을 지향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의계약이 가진 폐단은 어떻게 보면 조금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군 안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셔야만 하시고요. 직접 생산 확인서까지 공고문에 반드시 제한을 걸어 두셔야 대기업 혹은 수입사들이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생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직접 생산은 모호하게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판로지원법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생산 설비, 필수 인력, 주요 공정, 생산 공장까지 모두 중소기업이 갖추고 있어야만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고시를 하여서 각 제품마다 디테일하게 생산 설비 무엇을 갖춰야 된다. 인력은 3명, 5명, 10명 이런 식으로 몇 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하나 제품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중기부는 전담기관을 두어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시고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도록 공고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직접 생산 확인 절차는 www.smpp.go.kr을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시면 중소기업은 이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먼저 이 공고문이 뜨기 전에 중소기업에서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다는 이 확인 신청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유통센터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이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사원, 실태조사원인데 우리가 뽑아놓은 실태조사원이 확인을 합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서류를 방문하고 이렇게 확인을 모두 마친 후에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기업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공공구매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행 심사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구매하실 때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심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첫 페이지에서 공공조달이 있고 공공구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공조달 쪽에서는 일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공공구매는 많은 제품들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우리가 조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제품과 다르게 가격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낙찰 하한율을 88% 이상을 보장하게끔 낙찰 하한율이 88%가 되게끔 수식을 걸어 놓았는데요. 가장 밑 하단을 보시면 이 수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수식을 여러 번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께서 개선하실 필요가 없고 나라장터에서 자동적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클릭하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평가 기준을 가져가실 때 적격심사에서 이제 계약이행 심사에 의해서 88% 낙찰 하한율이 보장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낙찰 하한율이 일반적으로 85% 미만이라면 우리 중기간 경쟁 제품은 낙찰 하한율이 88%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단위마다 조금씩 심사 항목이 틀리게 되어 있는데요. 10억 원 이상을 공고를 낼 건가 10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을 공고를 낼 건가 2.1억 원 미만 입찰을 낼 건가에 따라서 이 계약이행 능력 심사는 납품이행 능력과 입찰 가격과 신인도와 어떤 결격 사유 등을 조금씩 다르게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표를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들어온 중소기업들을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입찰 공고 예시입니다. 오른쪽에 물품 구매 전자 입찰 공고문인데요.
자세하게 어떤 물품을 살 건가 건명 이렇게 쓰시고 납품 내용 시방서 참조 계약 방법으로는 제한 경제 그리고 쭉 참가 자격을 보시면 중소기업자로 제한을 한다. 중소기업자는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 직접 생산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걸 공고문에 반드시 명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들어온 중소기업들을 평가를 하실 때는 낙찰자 결정 방법에서 계약이행 능력 심사를 활용하신다.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우선 조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 일반 제품에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래서 중소기업 우선 조달 제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요. 이 모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그 경쟁 제품이면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참여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 우선 조달 제도는 2.1억 원 미만으로 제한을 하여서 1억 원 미만은 소기업 소상공인끼리 제한 경쟁을 한다. 그 다음에 1억 원부터 2.1억 원까지는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중소기업자 간 제한 경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경쟁 제품이 있으면 다른 것은 모두 비경쟁 제품이다. 경쟁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를 따른다. 비경쟁 제품은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제도를 따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경쟁 제품, 비경쟁 제품을 먼저 나누시고 이해를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방법에 특례가 있습니다.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했을 때는 해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계약 방법의 특례가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제도에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제도의 예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2.1억 원 미만은 모두 중소기업자와만 하여야 하나? 그것은 아닙니다. 제한경쟁 입찰 시인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사유로 유찰이 된 경우 예외가 되고요.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연구 영역 등은 비영리 법인과 체결할 때 역시 꼭 중소기업자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법상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한 경우도 역시 예외 사유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이때는 역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예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건설 기술 용역, 엔지니어링 용역,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보안을 요구하는 특허 기술 동향 조사 등이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제도 예외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까지 18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대상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3년간 13종 성능 인증부터 혁신 제품까지 기술개발 제품으로 좁혀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 인증 NEP, GS, 우수조달 물품 NET, 그리고 녹색 기술 제품, 혁신 제품 등이 포함이 되고요. 지방 중기청을 통해서 우선 구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생산기업이 우선 구매 요청을 하면 지방 중소기업청이 관할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지원 요청을 하고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시는데요. 60일 이내에 우선 구매
하실 건지 아니면 어려운지 회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이 기술 개발 제품을 수의 계약하시거나 지명 경쟁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는 제도입니다. 기술 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3종에 대해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중기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이 조금 감사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을 구매 의사를 대신해서 결정을 대행해 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원 대상은 창업 및 첫걸음 기업, 조달 첫걸음 기업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등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능 인증 제도는 13종 중에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이 어떤 성능이 확보되었는가,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성능 때문에 애로를 겪는 일이 없으시도록 우리가 전담기관을 활용하여서 성능 인증을 내주고 성능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은 성능 인증 신청을 해주시면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요건을 검토하시고 전문기관에서 다시 적합성 심사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 제품을 활용할 공공기관에서 규격을 하신 한 후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최근에 법제화가 된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의 제품의 질 퀄리티를 높이고 들어올 수 없는 소재 부품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등 소기업 등을 우리가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고 핵심 소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간단한데요. 혁신성장형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시장은 반드시 직접 생산 확인서가 있는 기업이어야 하는데, 소기업과 기술력이 있는 창업기업 등은 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만들지만 공공기관에 납품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기업으로 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협력을 한다면 상생협력 체결을 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 제품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혁신성장형으로 들어가셔서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소기업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없어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소재 부품형은 대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소재 부품을 이 중소기업에 납품을 한다면, 그리고 해외산을 국산으로 대체한다면 우리가 상생협약을 체결을 해서 소재 부품 과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융합형은 서로 다른 품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신제품을 융합해서 만드는 제품을 지원하는 과제이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혁신성이 있는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가치 창출 과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4개의 과제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를 끌어가고 있다. 쉽게 공공기관에서는 상생협력 제품 확인서만을 보시고 그것을 구매하시면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됩니다. 절차는 조금 복잡해서 슬라이드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타 제도는 간주 중소기업 제도가 있는데요. 간주 중소기업은 반드시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간주 중소기업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간주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내주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www.smpp.go.kr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판로지원 법령 개정 내용입니다. 기술개발 제품은 최근에 10%에서 15%로 구매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고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 등 근거 조항이 20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직접 생산 확인을 그간 중소기업 중앙회가 하였는데요. 22년 3월 15일부터 위탁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유통센터로 전담기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그간 권장사항이었는데 8% 이상은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긴 시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